10월 12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중국 관련 지표 부진 속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고용지표 개선 발표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상승하며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2%, 0.2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31% 상승한다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 0.03%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경기 선행 지표가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드레바논 컨퍼런스 보드 리서치 이사는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기적으로 시퀘스트로 인해 일시적인 둔화는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80여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더 낮은 자세로 새 정치를 위해 가시밭길을 걷겠다며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종가로 14,400선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어제 코스피는 1,982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매수 속에 2,000까지는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540은 방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엔달러 환율은 96엔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만길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글로벌 증시 이슈를 자세하게 세워보면서 전략 관심 종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0.3%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좋지 못한 소식이 어느 정도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예.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중국의 경제지표가 조금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하나까지 더를 뽑는다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강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혼조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끝내는 고용지표의 호조 속에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는 오르는 그런 폭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의 신용등급은 AA-죠.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고용 추세 지수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가 1.1%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요. 5개월째 지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용 추세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시장, 고용시장 자체가 일자리를 구하기 쉽냐 안 쉽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서 쉽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를 매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11.81을 기록을 했습니다. 12 밑으로 내려갔던 게 지금 2007년 4월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애플의 상승세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1.4%가 상승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애플이 또다시 혁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조금 판단했고요. 안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문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를 강화를 하면서 지금 소문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 판에는 꼭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로잡히면서 애플이 1.4% 정도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는 지금 고용지표의 호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장을 약세적으로 판단을 했던 어느 정도의 약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금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1월과 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이렇게 시장을 크게 이끌 수 있는지 당연히 고용지표뿐만이 아니겠죠. 시장은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숨은 뜻을 어느 정도 발견한다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숨은 뜻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가 호조가 된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 촉진 이런 부분을 경기 순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버냉키와 오바마의 공통점이 바로 고용지표를 올리겠다. 그만큼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는 24만 6천 개의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제조업과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느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공공부분이라고 하죠. 미국으로 치면 뭐 공무원쯤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었죠.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보다는 지금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늘면서 주택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2%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저번 달과 비교해 보시면 0.2%가 증가를 했습니다. 임금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일자리까지 늘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미국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상승 추세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로까지 지금 영향이 안 미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미국이라도 올라가고 있으면 세계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애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지문 감지기라든지 모바일 결제 시장의 강화겠죠. 지문 감지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바이오 인식을 주로 주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여러 가지의 바이오 인식을 하는 기업이고 지금 매년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 21%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어느 정도 선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글로벌 보안회사와의 사업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출에 많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실적이 안 올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게 애플도 그렇고 모든 지금 스마트폰의 회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이오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분위기를 보신다면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참고로 북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지금 8%를 차지하고 있는 슈프리마라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자체를 지금은 3만 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추세 자체는 하락을 했고 바닥권을 10,000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추세 자체는 반등 국면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추세대로 한번 보시더라도 긴 추세대 자체를 지금은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추세대 자체가 지금은 급등 추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대니만큼 쉽게 깨지기를 힘든 추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가 그만큼 길게 늘어진다는 것은 매집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매집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에 대해서 추세대가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지금의 주포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도율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보다는 지금은 매수가 훨씬 많은 매도율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매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매집 국면이라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바뀜이 아닌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아직까지 단계구나, 그렇게 조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의 눌림목 패턴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항권이 지금 2만원, 21,000원대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지금 오르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주변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가담을 해야지, 지금은 뭐 저항 구간을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올 자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21,000원대가 제일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25,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까지 24,000원대까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북한의 국지도발성 어느 정도 루머도 돌고 있는 분위기니만큼 네. 장중에 내려간다고 섣불리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종가상에 어느 정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만큼 시장이 지금은 불확실성인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내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분할 매수를 꼭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슈프리마 들어봤고요. 한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 고용지표의 꾸준한 호조세가 조금 희망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셨던 종목이었죠. 동성화학이 지금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6일에 추천해 주셨던 DIG는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장에서 멜라민 폼에 대한 기업 가치를 계속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멜라민 폼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기술이었는데, 원래는 잠수함의 그 흡음제로서 사용하던 재료였었습니다. 사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안 나야 그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한번 이 멜라민 폼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 건축 자재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잠시 주가가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면서 그 건축 자재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약 한 200억 정도를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그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관계로 주가가 계속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잠깐 밀렸습니다만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마감에는 4%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밑꼬리를 계속 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매수세가 역시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뭐 추가 상승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바닥에서부터 꽤 오른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기대하시면 좀 어렵고 한 번 더 오를 때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4만원에서 41,000원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내서 대응 포인트를 찾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4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돌파가 좀 더 나오면 한 42,000원, 3,000원권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학 들어봤고요. DID도 말씀을 해주셨죠. 예, D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싸이가 신곡을 새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DI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DID도 역시 뭐 DI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7,0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6,990원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달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잠시 강세를 보이더라도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매도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리하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종목이고 테마성 종목이니까 오늘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고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반등 여부를 보시면서 다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번만 대응을 하고 마시든지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성화학은 41,000원 목표가 제시하셨고요. 더 간다면 42,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십니다. 그리고 DID는 목표가 다 왔죠. 오늘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인지요? 예,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뭐 업종으로 인식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세는 시세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요번에도 그 종합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이에 가장 많이 상승세를 타고 또 상승의 주역이 됐던 게 우리가 사실은 이 정말 업종으로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든 안철수 관련주였거든요. 이 종목군들이 어쨌든 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왔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률이 제일 좋았던 만큼 이러한 부분도 그냥 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세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또 요번에 저점에서부터 120%나 상승을 하는 저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저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묻지마시게 투자죠. 사실 안철수 관련주만 놓고 보고 있다면은 이 증권거래소가 공인된 도박장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또 투자를 하려니까 나도 도박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또 안 하려니까 이 종목들만 상승을 보이고 어제도 주가가 폭락하는 사이에도 이 안철수 관련주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를 하고 그 시세 자체는 인정을 해주되 최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응을 한다. 그러면서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대응도 같이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량만 가담하시고 조정 시 매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접근하고 또 추가 조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손절매를 해주는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면 뭐 그런 대로 단타 형태의 대응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기존의 종목들 외에 버추얼텍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관련주로 또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버추얼텍은 옛날에 안철수 씨가
V 소사이어티라는 커뮤니티를 활동했었는데 거기에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조정시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안철수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쟁 관련주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역시 테마성 종목인데요. 네. 리스크가 좀 큰 편입니다. 스페코라는 주식인데요. 전쟁 관련주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아무래도 전쟁 나면은 뭐 주식이고 뭐고 다 상관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상태라서 변동성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라는 개념이고요. 또 손절 라인 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3,900원에서 3,98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4,4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페코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목표가가 4,400원, 손절가는 3,700원, 매수 가격은 3,900원에서 3,98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네, 코스피 5일선과 이 1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가운데 어제 기관의 매수로 21선 위로 당겨졌는데요. 21선 지지 가능할까요? 예, 5일선 20일이 아니고 5일 10일 입형 데드크로스죠. 예, 5일 10일 데드크로스에 이제 있는데 어제 여러분 참 제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북 관계죠. 컨트리 리스크로 아침에 이제 개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쏟았습니다. 엄청난 매도를 쏟은 후에 이제 기관들이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장 자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도 그렇고 지난주에 주식의 조정 자체가 이제 기준선까지 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 기준선 딱 닿자마자 주가가 튀는 그런 상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횡보 국면이다. 요 횡보 국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횡보 국면을 안 하고 또 어제는 팔지 마라고 했는데 또 팔아가지고 속을 새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어제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어제 한 3천억 정도, 2,800억 정도 선물을 손해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라 했는데 절대 안 기다려요. 그래서 고점에 팔으라고 했는데 이 과거 제가 했던 거 이제 고점에 팔았는데 고점에 팔지 않고 어제 또 마이너스에 파는 그 참 청개구리 상태는 누구 곁에 들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물론 약세 국면이다. 약세 국면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약세 국면이다. 이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약세 국면일 때 이제 호랑이 물려가다 정신은 차려야 된다. 이런데 어제 이 저점 파는 거와 고점 파는 거 선물 한 포지션당 2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국면이고요. 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점에 이제 1980포인트에서 매도친 61일평에서 매도친 사람들이 전부 개인이었거든요. 개인들이 어제 이때 1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면인데 장 자체는 지금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지금 장대 음봉 나는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장 자체를 걷잡을 수 없고 삼성전자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음봉이 4개 정도 나오면은 주식은 저점 매수하셔도 된다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굿모닝 대박 예감에 이 우리 청송촌놈 시황을 안 듣고 자꾸 뻐꾸기들의 뻐꾹뻐꾸와 검은 토마토 이야기 듣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절대 아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1일평이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2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급상승할 때 주가가 20일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지만 제가 깼죠. 어제로서는 8일, 오늘 7일인데 7일 사이에 제가 뭐냐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20일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왜 21일평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할 때 주가가 21일평을 하방 이탈해도 주가가 20일평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지금 6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61일평 자체가 아직까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10일 동안은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60일 집계형이거든요. 그 이 자리가 1975에서 2000포인트인데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1일평이 이 자리에서 지금 잘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0일 정도는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에 저점이 오면 거의 사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뇌동매매를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장 자체는 MACD가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났는 부분에서 약세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약세장이 인정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지금 장에서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물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 뻐꾸기들 이야기 듣고 뻐꾹뻐꾹거리다가 어제 여러분 이틀 사이에 옵션 만기에 그 옵션 깡통에 어제까지 해가 저점에 옵션 제가 볼 때 반대 매매 같은데요. 거의 깡통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좀 진정하고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고 센티비 우리 김보람 맹카나 청송촌놈이 시황을 꼭 들어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보시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270에서 매도를 치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있다가 어제 여러분이 262 저점 평균 가격 이하에서 150만 원 손해보고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했죠. 천천히 팔아도 된다. 왜 여러분 어제 투매 나올까 싶어서 제가 천천히 팔아도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어제 3천억 정도 투매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 장 자체는 최근 장의 상승폭의 38%가 이제 지지와에서 아니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등 시에 지금도 현금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이제 선물 만기, 옵션 선물 만기일이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도 개인들이 1조 8,700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들은 이미 다 빠져버렸거든요. 돈 먹고 빠져가 지금 외국인들 막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개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 나지 않을까? 어제 이제 미국도 신고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아마 전부 개인들이 콜 갖고 있는 이유가 다우존스 지수의 신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갑자기 상해 종합 증시 보라고 내가 여러분 저때 지금 3주째 뜨는데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그 사대주의 사상 좀 버리세요. 네? 사대주의 사상 버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미사일 쏠 것 같으면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바다에 그 훈련하면 당연히 비상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에서도 우리가 뭐를 하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쪽도 대응해서 비상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개도 안 하는 척하고 우리는 평화 훈련이고 저쪽은 어떻게 전쟁 도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여러분이 많이 썩어 넘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제 지금 속된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환장하는데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약세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고 언론도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단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이럴 때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물리면 우량주 물려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 뻥철수 관련 주식들이 벌쩍 뛰고 전쟁 관련 주식들인데요. 테마주 하면 연속국의 테마 주인공이 됩니다. 연속 테마 주인공이 주로 어디서 사망합니까?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또 연안부두나 동해안, 남해안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량주만 사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 증시 보셔야죠.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올 1월 내내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쏘아가지고 코피가 줄줄 흘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우존스 보지 마시고요. 상해 증시 보세요. 상해 증시 꼭 보셔야 됩니다. 상해 증시 보시고요. 삼성전자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없는 그건 파파진 찐빠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뭡니까? 똑같아요. 저는 시황이요. 예, 지금 선물 동향 꼭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 급락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매도하실 때 느긋하게 하시고 꼭 손해나게 팔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모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잡놈들 말 듣지 마세요. 내 마음 모릅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고 진짜 생각합니다. 잡놈들 말 듣지 말고 팔더라도 천천히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 봐요. 아무튼 21선 하방 이탈 가능성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지금 수익 나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말씀 당부하셨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흐름, 한국 증시 말고 중국 상해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동향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선물 동향까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신나고 상큼한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메리츠 화재입니다. 네. 보험회사로 손해보험 및 기타 여러 가지 보험과 이를 위한 자산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신계약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900%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메리츠 금융지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 KB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래소는 사시면 거의 2, 3주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계속 약세기 때문에 바로 당일 가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드리면 2, 3주 정도 편히 가지고 가세요.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6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전저점보다 약간 낮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메리츠 화재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고요.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3월 4일 추천해 주셨던 동성제약인데요. 보유기간 애초에 2주일 말씀해 주셨는데 2주일 다 지나지 않았거든요. 목표가 거의 다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약 및 동성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1957년 11월 25일 창립된 역사가 57년 된 오래된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두발 관련 제품인 세븐에이드, 버블비 등이 있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2년 연속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어제 장중 9%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든지 모두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시장과 종목이 불안불안하는데요. 이번 주는 당분간 매매하지 말고 현금 들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안정적인 위치에 매수하여 시간으로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참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등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리스크도 떠안고 가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힘드시더라도 육체적 노동으로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니 시간을 지혜롭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중요한 기법이자 마인드입니다. 저도 아침 11시까지 매매가 끝나면
시간을 지혜롭게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의 통계나 경험상 이틀간 상승, 8일 동안은 하락이나 횡보 구간이니 시간을 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0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CJ 헬로비전을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콘텐츠 경쟁력 확보로 타 경쟁사에 대비해 차별화를 보이고 있으며 주문형 비디오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CJ 옷쇼핑을 꼽았는데요. 모바일 매출은 2011년 160억에서 2012년 6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3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인데요. 기업은행을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인데요. 안정적인 중기 대출 성장과 선제적 대응으로 자산의 질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1분기 메모리 가격 강세로 전망치 상회하는 영업실적이 예상되고요. 2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실적 개선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은 키움증권인데요. 시즌을 꼽았습니다. BL사양 매출 추이를 고려할 때 유럽 대형 검진센터양 신규 매출은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고 향후 3년 안에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요.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고 또 관심 종목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미증시나 유럽 증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약세 패턴으로 디커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투자분들이 제가 구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앞전에 디커플링 현상일 때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앞전에 디커플링 현상 때도 결국 장대 양봉 3개가 결국 2020선대까지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디커플링도 결국에는 장대 양봉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 언제냐는 것은 이 앞전의 경험치를 볼 때는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줄 때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도 1,000억 이상 매수해주고 선물도 1,000개 이상 동시에 들어올 때 결국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해주는 이 수급의 체크를 좀 더 체크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전일 연기금을 통한 기관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관을 통한 연기금 매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좀 더 간절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우리도 매매 전략을 구사할 때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의 수급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분들도 현 시점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 월초 시초가 되면 음선이고요. 지금 5일선도 꺾여 있고 결국 2000선대에선 지지가 되지만 위에선 매물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외국인 투자의 수급이 나오면서 양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부터 이 장이 이젠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 CJ 헬로비전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게 눕고 있는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CJ 헬로비전이 CJ 계열사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컨텐츠 경쟁력 확보로 타 경쟁사보다는 탄탄한 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업 쪽에서 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이후에 양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명 비디오와
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로 인해서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단 이 종목이 신규 등록 이후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는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보호예수 물량은 블록세일 형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물론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시장에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블록세일 형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보면서 이 종목이 결국에는 미디어 그룹에서 이어지는 전체적인 콘텐츠 확보에 따라서 저점 매수가 이어지고요.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여기는 고점 돌파가 아직은 되지 않고 행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보고 특히나 21선도 이제 상승 전환의 모습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종목별 장세나 지수 관련 대형성 종목들 우리가 필요합니다. 대형성 종목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해서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준 종목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CJ 헬로비전도 현 주가가 이제 14,500원대에 놓여져 있는데 14,500원대 아래에서는 눌림목 없이마다 매수 전략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CJ 헬로비전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출발을 한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지수 짚어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6포인트로 21선 아래에서 61선 가까이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자세한 체크 포인트 그리고 전망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오늘장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상장제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거래소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코스닥과 올해 안에 신설될 예정인 코넥스 시장에 대한 상장제도를 좀 설명회를 좀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제 기술 성장에 대한 이제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요건 개선, 또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상장 규제에 대한 완화 를 이제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넥스는 우리 시장에 좀 많은 이슈가 됐었죠.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해서 신설되는 제3의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회가 있다는 점 또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교황의 또 선출을 위한 비밀 투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간단한 좀 이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국제 플라스틱 고무 산업에 대한 전시회 그리고 오늘 이제 스타크래프트 2 확장 탭이 좀 출시된다는 점, 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이제 또 이사록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2월달 재정수직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들의 움직임은 경제지표의 많이 호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경제지표들의 개선이 새해가 이어질지 계속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지수 1988포인트까지 지금 지수의 현재의 상황이 좀 놓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예상 동시효과 지수가 장중 한때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지금 나타나면서 1986포인트를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프로그램 물량 테스트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 기준으로 테스트로 확인을 했고, 또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그런 한 주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2030포인트를 돌파를 할 시에는 2080포인트까지 열린다라는 점은 일단은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철강 섹터에 대한 반등은 또 필요하다. 다만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는 3조 8천억 정도의 그 수준으로 좀 나타나면서 또 어제 이제 북한발 또 이슈와 또 키 리졸브 이제 한미 이제 공동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결국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호가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호가창이 얇아지고 그 얇음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인데,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공호가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은 점차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물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11일 날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 8일 기준으로 현재 순차익 잔고가 5조 57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차익 잔고는 10조 2,700억, 매도 차익 잔고가 바로 한 2,700억 정도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3월물 선물과 또 차월물 또 선물과의 그 베이시스가 약 2.0으로 스프레드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프레드에 대한 시장가는 거래량이 증가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물론 기관 투자들도 고평가 상태다라고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지금 증권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물량이 좀 집중적인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ETF 매도를 통해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충격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기라는 그런 변수 속에서 지금 이번 주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그 만기의 FTSE에 대한 지수의 리밸런싱, 이번 15일까지 삼성전자의 매물이 약 30만 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또 뱅가드 ETF 벤치마크 변경일이 또 몰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중소형주 쪽의 대응이 조금 유리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수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철강 섹터는 보시는 거는 일단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수가 눌림세를 보여주거나 북한발 악재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순간적인 그 하락세를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증권 쪽과 건설 섹터도 같이 보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예상지수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198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장 출발도 센티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